자, 대선 이야기 좀 가볼까요? 민주당 대선 주자들 지금 한 명씩 이야기해봐요. 민주당 대선 주자 지금 떠오르는 사람 빨리 말해봐요. 이재명, 당당하게 하세요. 뭐 그런 네. 거. 이낙연, 이낙연, 정세균. 정세균, 또 그 대선 출마하겠다고 하신 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박용진, 아 예. 임종석, 추미애. 추미애, 이렇게 다 얘기하기? 조국 막 원하는 사람 다 얘기가 되나요? 박정관은 아니고 지금 이야기 나온 사람들 본인이 네. 싫어합니다. 네, 그런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이거 편집해 주세요. 아니 그대로 나갈 거예요. 이게 학연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금 조국을 내 끼어들어 서울대 나왔다고 지금 네. 학연으로 그렇게 사심이 띄우는데? 가득했습니다. 꼭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추미애 장관 나올 거고요. 네. 정세균 총리 당연히 나오고요. 뭐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나오고 나머지 분도 일부 뭐 이광재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선이라는 게 사실상 내가 후보가 된다라고 나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출마를 그렇죠. 네. 한번 해보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진짜 엊그저께 어떤 분이 경선의 역동성을 위해서 이재명만 띄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재명 지지자였다고. 정말 현명한 것 같아. 근데 이런 게 있어. 음. 대세, 시대의 흐름, 이런 흐름 속에 지금 현재 지지율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르는 추세이냐 아니냐의 문제. 간단히 말해 정치인은 당대표든 대선 주자든 간에 내가 대놓고 자랑할 수 있어야만 이 사람은 시너지는 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대선이라고 하는 국면에 특정인을 싫어하거나 특정인을 좋아하거나 해서 극렬하게 배타적으로 가면 다른 주자를 띄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누구를 밀었더니 이 사람이 돼버렸네? 난 싫어. 나는 윤석열 찍을래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배타적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지지는 할 수 있어도 누구를 배타적으로 가지는 말자. 진짜 민주당 원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끼어들잖아요. 이게 축제의 장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017년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5명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정말 운이 좋게 노원구청에 모시고 한 분 한 분 한 주마다 한 분 한 분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때마다 그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그 정견을 듣고 정말 박수 쳐주고 정말 저희는 너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라는 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훌륭한 대선 후보군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기면서 준비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박영선, 우상호 이렇게 그 경선할 때랑 그 안철수하고 오세훈 경선할 때랑 보면 우리 쪽이 확실히 너무 한쪽이 딱 동력이 되니까 떨어지죠. 확 줄어드는 거를 보고 나서 보니까 그 얘기가 저렇게 앞서가는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저에 대한 악플이 마차는 이재명 빠네 또 며칠 있다가 마차는 이낙연 빠네 이러지 좀 말아달라고 제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보고 느낀 건데 김부선이요 강용석을 데리고 이재명 지사한테 민사소송 건 이제 그 재판에 출석을 하려고 나오는 거를 보고 어떻게 강용석입니까? 김부선은 그냥 언급도 하기 싫지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재명이 싫어서 강용석을 응원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그리고 김부선이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뭘 어떤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증거 자체가 단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후원 받고 관종짓 하는 거라고 난 일단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앞으로의 대선에 있어서 마음가짐은 내가 그래서 일찍이 깃발 하나 세우는 게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기준을 문재인 대통령 기준으로 봐야지.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을 퇴임 후에 끝까지 지킬 수 있냐 없느냐 결판이 그렇게 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가버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고 그 지지하는 정치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진짜로 명심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일부 세력들은 깃발을 걸긴 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거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최근에 그런 여론조사 하나 나온 게 있죠. 윤석열이 호남에서도 이재명을 이기고 있다. 나 하다 이 미친놈들은 난 처음 봤다. 이 여론조사가 16일 날 전국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데요.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한 1% 앞섰어요. 근데 총 조사 시간이 4시간 15분. 전체 응답률 3.5%. 이건 사실 여론조사로서 가치가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론조사 비슷하게 보궐선거가 나왔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비판하는 분들이 없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오세훈이 박영선 후보를, 박형준이 김영춘 후보를 그렇게 앞선다라고 하는 그 선동이 그대로 먹힌 것이 그 여론에 대한 제대로 반영이었을까?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를 앞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정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런 여론조사가 4시간 정도 여론조사를 하고 전체 응답률이 3.5%짜리를 버젓이 공표하는 거. 나는 이 부분도 민주당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라는 게 현재 지표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무슨 뭐 실물 경제하고 비교해서 선행 지표가 되는 주식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누구를 얼마큼 더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 지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선행 지표로 삼아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한번 맞춰봐라. 이 여론조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에다가 너희들의 투표도 여기다가 맞춰놔. 라는 식의 결국은 선동용으로 지금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거든요. 몸에다가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다 몸을 맞추라고. 이제 뭐 비슷하긴 한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침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의 몸의 치수를 재고 나서 침대를 만들어야지 과학적인 침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침대만 예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을 그 위에다가 눕혀 놓고 나서 뭐야 이거 팔다리 왜 삐져나가 하면서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을 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지역별로 보면은 1000명 조금 여론조사면 호남이면요 100명도 안 돼요. 전체 샘플이. 근데 거기서 그때 우리가 그 분노했던 보도가 그거 아니었어요? 4월 16일 날 4시간 정도 여론조사 해가지고 월요일 다 될 쯤에 공표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50%가 넘었다고 나왔던 바로 그 여론조사에 네네네네. 호남에서 이겨버리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그럼 이런 여론조사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 물론 이걸 또 이 새끼들이 자기들 그 쉴드 치는 용도로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 사실 좀 여론조사 결과치가 튀기는 했어. 튀었다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 조사를 갖고 이런 식으로 버젓이 이렇게 공표가 되고 와 윤석열이 50%가 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식되게 만드는 건 범죄라니까요. 만약 이런 보도가 앞으로 남아있는 10개월 동안 계속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런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거죠.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공표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해도 된다,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행위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법 규범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거 뭐 내지 마, 뭐 몇 프로, 뭐 이런 기준도 좋지만은 저는 설문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문을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제가 봤던 여론조사의 설문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10% 이상 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30%는 줘야 정상이야.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자기네가 듣고 싶은 얘기만 줄창합니다. 국민의힘의 좋은 얘기만 줄창하면은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전화를 듣다 말고 뭐 하는 짓이야 그걸 끊어버리거든요. 결국은 다 보수 진영 사람들만 데리고 여론조사 해놓고 나서 이런 결과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러니까 식이죠. 이제 보궐선거가 지고 나서 응답을 회피했다거나 하는 사람들
국민의힘 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호남에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때 JTBC하고 리얼미터, YTN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그 지역의 샘플이 몇 개냐면은 리얼미터 JTBC는 표본이 92명, 리얼미터 YTN은 표본이 80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버젓이 공표를 하고 보도를 하는 게 문제야. 현실은 이럴 수가 없는데 여론조사는 과학이라며. 그러면 왜 이걸 공표를 합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선동돼가지고 윤석열 알박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 이 언론사가 이 여론조사를 끌어다 쓰는 이유는 이미 이런 여론조사가 여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이번 선거만 해도 10개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발전이 없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여론조사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언제 기다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는 과학이 되면 과학이 여론조사마다 비슷해야 되는 게 과학이잖아. 어떤 그렇죠. 기관이 하든 비슷하게 나와야 과학인 건데 어떤 여론조사 윤석열이 50%가 넘어.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유일하게 주관식으로 하는 기관이 갤럽이에요, 갤럽.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뭐 유승민, 또 원희룡 여기서 검역 안 되면 미안해요. 근데 다 기억 못하지, 니들은. 그 중에 하나를 말을 하게 되면 그거를 상담하는 분이 받아 적어서 그걸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객관식으로 물어볼 때는 좀 약간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뭐 몇 번은 윤석열, 몇 번은 뭐 이재명, 몇 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결과도 달라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면서 또 그 비용의 문제라고 이렇게 실드를 치긴 하는데 각종 나쁜 현안들을 물어보는 관계. 뭐 LH가 어쩌고 지금 이제 약간 넘어갔겠지만 현재 이슈를 갖고 물어보고 나서 대선주자 물어본다든지 요 스킬에 지금 저는 처음 보궐선거 때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계속해서 그걸 나팔 불어대면서 결국 그걸 고착화시켜버리는, 여론을 반영한 게 아니라 여론을 지들이 끌고 가서 사실상 조작해버리는 부분이 있다. 윤석열이 호남에서 최소한 이재명을 이겼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보궐선거 지고 나서 호남인들의 실망감이어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대표 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여론조사 가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가 현실로 만들어져서 호남의 일부에 있는 중도층들한테 내가 윤석열 지지도 상관이 없겠네? 윤석열 지지율이 호남에 제일 높으니까 이런 심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 윤석열이 아예 이 대선 조작급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이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소치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계산하기로 가장 빠른 시기까지 당겨서 보게 되면 윤석열이 검사의 신분을 털고 나오는 시점이 7월이에요. 지금 4월이에요. 윤석열은 현재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검사의 신분에 있는 자인데 어떻게 검사의 신분에 있는 자를 대통령 선거 주자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냐. 얘는 검찰총장에 있을 때도 거기 포함돼 있었고 총장직 털고 단순 검사, 일반 검사에 돼 있는 상태에서 포함되고 맞네. 이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지금 집어넣어 놓고 하고 있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불가능한 걸 가능한 척하고 지금 여론조사하는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면 뽑아주겠습니까를 같이 넣는 것도 가능한 거야. 여기다 넣어. 아무나 막 넣어. 그 1등이지.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 이건 너무 반칙이죠. 그렇죠. 근데 안철수 씨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씨가. 그럴 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은 오세훈하고 단일화를 하고 나서 꽃가마 태워줄 줄 알았는데 일단 김종인부터 그냥 똥을 뿌려버리잖아요. 그러고 그쪽에서도 왠지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용당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20%의 중도층이 야권 후보를 찍을지가 대선 성패를 좌우하는데,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야당 승리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패배다. 그나마 야권이 잘한 게 오세훈 시장과 내가 단일화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세훈이 된 건 내가 잘해서다. 근데 왜 니들은 나 몰라줘? 요거거든. 나 근데 이 말 진짜 읽자마자 소름이 닭살이. 어떻게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보통은 잘 못하는데.
제가 근데- 합심한 근데 야권 제가 단일화다. 봤을 때는요. 음. 지금 안철수는 당분간 수개월 동안은 합당 요구딴 거 안 할 거예요. 뭐 사실 안철수가 그 9억 돌려받으려고 합당하겠어요. 자기 주가를 높여야 돼서 이제 안철수의 저주가 시작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요. 아무튼 대선은 뭐 상황이 여기까지고 이따가 다시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